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분석가 윌리 우의 비트코인 전망 20년 후에 2천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내용인데요. 2천만 달러는 하나로 약 275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전망들을 내놓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우가 지금 비트코인 시총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 시총이 이제 세계 GDP를 초과할 것이다라는 정말 엄청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향후 20년 내에 세계 최대 총생산 규모, 이 GDP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 우가 전망을 한 내용이고요. 윌리 우라는 사람 자체가 뭐 그렇게 듣보잡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100만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이고요. 암호화폐 분석가로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제 전망을 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향후 20년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윌리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표는 세계 GDP를 2,10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20년이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면 뭐 거의 이게 뭐 전망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과 세계 GDP 성장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계산을 했고, 이를 반영했을 때 2045년까지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GDP가 지금 현재 한 1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GDP가 매년 이제 7%, 연 7%를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7%를 지금 예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20년 후에 GDP는 425조 달러에 달하며 이를 기준으로 1코인의 가치, 그러니까 425조를 21만 개,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수로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 2천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달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약 275억 2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 나온 전망 중에 최대치, 최고치라고 지금 보여져요. 지금까지 나온 최고점은 마이클 셀러가 전망했던 1,000만 달러였거든요. 이것도 뭐 기한도 없어요. 그냥 언젠가는 1,000만 달러가 되겠지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이것보다 이제 훨씬 뛰어넘는 2천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고 뭐 참고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참고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2천만 달러, 뭐 20년 후를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까지 이걸 들고 있을 분들은 정말 희박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들고 가실 분들. 이러한 예측은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마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GDP의 성장과 희소자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이에 대해 그는 GDP가 성장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화폐 공급도 늘어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이러한 역할을 과거에 해왔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금에 도전하는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화폐는 이제 긴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인 왜곡일 뿐이고,
결국 강력한 형태의 화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금을 제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0조 달러 정도 돼요, 약.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 정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도 아직 넘어서려면은 10배가 올라야지 이제 금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 2천만 달러라는 건 이것보다 더 크게 올라가서 이제 100배 이상이 올라가야지, 10배가 아니라 100배 넘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세계 GDP 정도의 이제 그걸 갈지는 좀 의문스럽긴 해요. 현실적으로는. 유사해진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투자 여력이 이제 증가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투자 여력이 증가하면서 일부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팽창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주목받고 이 경기가 불안정할 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전과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확산되는 이런 전망들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 이제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계속 모두 전망을 하고 있죠. AI가 이제 주요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AI가 사용하는 이제 하나의 화폐는 지금 물리적인 화폐는 될 수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화폐가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GDP, 이 비트코인의 확산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들을 전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윌리우가 지금 글을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올려놓은 것들을 제가 증거 자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 GDP를 2,100만 달러로 이렇게 이제 나눈 거, 요걸 그대로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팔로워만 1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운영하는 윌리우의 이제 차트, 이제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좀 쓸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탑이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에 이제 고점을 맞출 때 이 탑 버전이 굉장히 잘 맞았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래서 몇 번을 지금 이제 한번 2017년까지는 그래도 고점이 곧잘 맞았어요. 탑하고 딱 찍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번 고점에서는 이걸 이제 명확하게 찍지 못했던 현상이 나와서 조금 이게 좀 아쉬운 차트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탑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고점을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전망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그 CVDD, 플로어라고 하는 요 바닥 지점을 측정할 수 있는 요 보라색 지점이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그래도 저점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은 어느 정도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래도 이 지표가 조금 더 효율성이 있어 보이고, 아직 이제 탑은 저번에 한번 실패를 해서 요게 조금 신뢰성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탑은 좀 남아있다. 지금 현재 탑으로 보는 게 52만 1000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분석가가 지금 이제 15만, 뭐 20만, 아니면 25만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전망치고요. 52만은 거의 이제 그것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테더 39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21 캐피털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21 캐피털도 주요적인 회사죠.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중요한 회사이고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테더가 이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은 것들을 대부분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20 캐피털로.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이 옮겨가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20 캐피털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와 마라 홀딩스에 이어서 현재 세계 3위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테더는 총 37,229.69 BTC를 이 스트라이크의 최고 경영자인 잭 말러스가 설립한 비트코인 금융 플랫폼 21 캐피털 관련 지갑으로 이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3만 개가 넘어요. 이게 테드에서 지금 이체를 한 것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이 21 캐피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테더는 지금 계속 이게 영업이익의 이제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매입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영업이익에.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수익을 계속 벌어들이는데 그 수익을 이제 국채 수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비트코인 매입한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21 쪽으로 계속 이제 돌리는 형태. 그래서 21을 이제 스트래티지와 이제 경쟁하는 새로운 회사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소프트뱅크도 들어가 있죠. 투자가. 그래서 굉장히 빠방한 지금 이제 자금 지원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가 이제 21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낸 7,000 BTC. 예, 비트파이넥스도 테더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같이 지금 비트코인을 다 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21은 현재 이제 칸토르 피츠제랄드의 칸토르 에쿼티 파트너스의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은 이 우회 성장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상장된 이 나스닥의 기업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저번에 제가 한번 이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업 주가가 반짝 뛰었고 기업 가치가 지금 36억 달러 이제 4조 9,662억 원의 평가를 될 정도로 큰 가치 평가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자금 지원이 계속 지원된다면 앞으로도 성장 가치는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21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주요 그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순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순위를 보면 대부분은 지금 그 ETF에 지금 기간, 그러니까 탄생하고 나서의 기간을 지금 나타내는 것들, 이걸 비교를 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탑 25, 탑 25 안에서 지금 가장 어린 거죠. 비트코인 ETF가. 이 블랙록의 ETF예요. 블랙록 ETF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거고요. IBIT라고 불리는 요건데 지금 23위에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지금 다 10년 이상 된 그 펀드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 ETF에 지금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IBIT가 이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고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거 반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블랙록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달러가 매도가 됐고 이더리움이 6,900만 달러어치가 신규 매수됐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IBIT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부 지금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일부 비트코인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조정세가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의외로 이더리움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ETF는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자금 흐름들을 보면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이 수요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것인가라는 이런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뭐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뭐 상승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계속 축적해 나가는 그런 느낌들, 그런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신호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매집을 하는 구간들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ETF가 11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 중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K33 첫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고요. 1000BTC 확보가 목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디지털 자산 중개사인 K33이 이 비트코인 매입에 나섰다라는 내용이고 회사는 약 1000만 스웨덴 크로나 규모로 비트코인 10개를 매수했고 장기적으로 1000개 이상의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웨덴에서도 막 그 비트코인 기업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노르웨이도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그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6천만 달러를 조달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여기도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바이낸스가 최근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죠. 이 추세는 제가 지금 뉴스를 전달해드리면서 계속 여러 개의 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비트코인에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지,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포모가 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파운드와 스테이블 코인 출시라는 기사입니다. 영국에서의 날라오는 소식인데요. 영국 BCP 테크놀로지스가 이 금융행위감독청 규제 샌드박스에서 지금 14일간 검토 기간을 거쳐서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TGBT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서 이제 영국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지금 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규제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규제가 이제 명확히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은행 계좌에 보관된 현금으로 1파운드당 1토큰 비율로 이제 발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의 이 전 세계적인 확산에 위협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기관 수요 점차 증가라는 기사고요. 무디스는 이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유동성, 준법, 준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화된 단기 펀드는 이 전통 금융과 타조화 금융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보고 있고 지금 2021년 이후 총 자산이 57억 달러, 약 7조 8,600억 원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화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토큰화 시장이 계속 이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여기서 보면 투자자들이나 이제 기업들, 이 분야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블랙록의 USD 인스티튜셔널 디지털 유동성 펀드가 25억 달러로 선두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프랭클린 템플턴, 뭐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지금 열심히 이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토큰화된 상품들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머니마켓 펀드나 이런 것들을 주요적으로 나오지만, 다른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에서도 활발하게 토큰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장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이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 상원의원이 미국 군부 일부 비트코인 비축 지지라고 하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트럼프 미디어가 이제 비트코인 기반 ETF 출시 계획도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ETF까지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장지수 펀드 출시 계획을 밝히고 있고, 첫 번째 제품으로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은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ETF까지도 이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 서류까지 제출을 했고, 지금 크립토닷컴이나 뭐 트럼프 미디어, 요크비 아메리카 뭐 이런 회사들과 협력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ETF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진심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메타의 소식인데 이것도 좀 볼만한 게 비트코인 재무자산 도입 거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길이라는 기사예요. 이 메타 플랫폼즈가 결국에는 이 최근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을 압도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메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함께 비트코인 도입에 선을 긋는 빅테크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각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메타 플랫폼즈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주주총회에 비트코인 자체가 언급된 적도 없었어요. 비트코인은 언급도 안 됐다. 비트코인을 여기서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주주들이 이제 나서서 비트코인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가. 물론 그게 소수이긴 하지만, 근데 그 소수들이 이제 다수로 넘어가는 위치로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보수적인 입장은 여전하죠. 근데 이디기업 주주로부터 비트코인 편입 제한이 수차례 나왔다는 거고, 가격 변동성 및 재무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이유로 모두 기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 제도와 이제 기관의 관심 증가, 이런 것들 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유사한 제한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계속 주주회 이제 의제로, 중요한 의제로 갈수록 이 위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한두 개 기업들이 계속 이제 비트코인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따라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 빵빵빵빵 터지고 연쇄적으로 지금 허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다 눈치 보기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이 보수적인 입장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저항을 맞는다는 거죠. 이런 저항 자체가 없으면 이제 거의 뭐 성숙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저항을 항상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여유 있게
멀리 보면서 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